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을 표결할 때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찬성 그랬는데 그때 반대는 아니고 기권을 했던 의원이 있습니다. 이게 금태섭 의원입니다. 징계를 막았는데 재심 청구했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이낙연 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몇 달 동안도 이러고 있답니다. 뭉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탈당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이유가 편가르기를 하고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범법자나 친일파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서 윽박지르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민주당하고도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탈당을 해서 화제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금태섭 의원이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는 꼭 친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경보수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도보수도 있고 중도개혁도 있고 중도진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르는 걸 친문이나 강성보수는 원치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 보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연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특정인을 지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기자일 뿐입니다. 언론인, 기자는 그만뒀지만 어떤 진영 속에서 어떤 사람 입장에서 누구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지금 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못마땅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실 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설명은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탈당을 하니까 진중권이라고 요새 가장 웬만한 문제에는 그냥 만기칠람하시는 이 전 동양대 교수가 좀 이런 얘기지만 금태섭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 내 한표는 그 얘기라고 반겼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서민단국대 기생충전 학자예요. 또 금의원 탈당 이틀 전에 라디오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간다면 박용진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조금박해라고 있죠. 조응천 의원, 김혜영 의원, 박용진 의원, 금태섭 의원. 민주당에서 비교적 쓴소리를 하는, 친문에게 무조건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문자폭탄 피해도 가장 많이 받는, 그중에 박용진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박용진 의원이 서울이 지역구고 금태섭 의원은 서울을 지역구로 했던 의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면 제격이라고 긍정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탈당을 하니까 이게 조국 흑서, 옛날에 조국 백서, 김남국 의원들이 주도한 조국 백서를 쓴 사람에 맞서서 조국 흑서를 썼던 진중권 교수, 서민 교수,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언론에서 부르기 좋게 조국 흑서파라고 그러는데, 그 흑서파들과 함께 합쳐서 제3의 후보를 내세우는 게 아니냐, 금태섭 의원이 그런 말이 이제 성급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탈당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으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나 이런 거, 진중권 교수와 연대 이런 건 지금도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접촉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접촉면을 옆에서 소통도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끼리 합쳐서는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만큼이라도 독자 세력, 제3의 세력을 해석하기는 좀 부족하다. 좀 모자란다. 힘이 딸린다. 이것이 이제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분석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금태섭 전 의원, 무슨 진중권 전 교수 등 이게 반민주당 세력인데 보수 입장에서 반민주가 아니고 중도하고 진보층 입장에서 반민주당 성향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그렇게 해서 진보 쪽의 반민주하고 국민의힘과 선거를 연대하는 것, 그런 시나리오도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 강경보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제 말이 말도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금전 의원이나 조국 흑석파가 어떤 형태로든 반문재인 문제는 명분으로, 다른 명분이나 반문재인, 친문정권 연장, 이걸 반대로 명분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서 1대1로 붙는다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박원순 모델입니다, 소위. 201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서울시장이 사퇴를 한 다음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들이 나오려고 그랬고, 그게 집권당 말고 이제 여당 쪽에서요.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또 하나 시민단체 쪽에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자기네 내부 경쟁을 통해서 박영선 지금 중기부 장관이 후보가 됐어요.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 후보 갖고는 역부족이에요. 셋이 나누면. 그러니까 박원순 무소속 후보하고 결선 단일화를 했어요. 거기서 박원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고,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둘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당시에 말하자면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정당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됐던 겁니다. 이걸 박원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나중에 입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이런 상황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혹시 있을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그러나 국민의힘 밖에 있는 후보가 반문으로 연대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는 거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내게 나오지 않죠. 우리 당 내부에도 나오겠다는 말이 있으니까 우선은 우리 당 후보를 갖고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영세 의원, 박진 의원, 윤희숙 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선동 전 의원 사무총장 하다 버리 그만둔 지상욱 여의도 연구소장, 지상욱 전 의원, 그 다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 25명 중에서 유일하게 야당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자천도 있고 타천도 있고 옆에서 지원도 하고 본인이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되면 좋은데가 이런 사람들로 내년 선거를 해서 이긴다는 것이 선거가 가까이 와도 가능하면 좋은데, 만약에 내년 초까지 됐는데도 여기가 뜨질 않는다. 후보는 정해졌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비상 상황이어서 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만 말한 건 사실입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은 금태섭하고는 옛날부터 알기 때문에 뭐 다른 일로라도 한번 만나본다고 하는데, 만나보면 이심전심 무슨 얘기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에도 이 금태섭 의원을 반기는 의원들이 좀 있어요. 박수영 의원도 그렇고, 그분은 뭐 아예 조만간 우리가 함께 할 날이 있을지 모르니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라고까지 아주 코멘트를 하신 분이에요. 조수진 의원도 아주 이분을 대해 덕담을 많이 내놨고, 금태섭 전 의원을 응원한다.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웅 의원 검찰하다 그만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제가 전제를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로서 도저히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전망이 확실해지면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도 또 복잡한데, 거기에다가 복잡하다보다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얘기도 하나 좀 덧붙이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 이분도 아주 강경보수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이죠. 이 주도하는 한 60명 정도 전직 의원이 모여있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마포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희룡 의원이나 누구도 와서 김종인 위원장도 하는데, 이 오세훈 전 시장도 22일 날 어저께 강연을 했는데 이색적인 제안을 해놨어요. 정권 교체의 방법으로 야권 대권 주자인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로서 이렇게 이 국가 정상화 비상 연대 일종 5인 원탁회의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거기 멤버로는 거명한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 거론한 사람은 본인,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 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 이런 사람들을 거론했어요. 정례화하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냐는 건 다음 문제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놓고 국가 위기 상황, 이 친문 정권 연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강력한 스크림을 짜보자. 그리고 김종인 체제가 밑에서 올라오는 총의를 모아서 변화를 만들기보다는 위에서 내려 꽂는 방식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방향은 옳다 하더라도 당이 치열하게 노선 투쟁하고 정쟁을 거쳐서 그런 방향이 가야지 이거 그래야지 국민들 감동이 있지 이런 나홀로 리더십에 대해서는 좀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논쟁들이 앞으로도 여기서 이런 주장 나오고 저기서 주장 나오고 또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전부할 게 우리는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소리도 들어보고 저런 소리도 들어보고 다수감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키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나오니까 조국 흑석파들이 굉장히 반긴다. 그네들은 뭐 비슷하니까 그럴 겁니다. 여기에다가 더불어 안철수하고 이 국민의힘이 합쳐서 소위 그 정당과 정당 밖의 인권이 다시 한번 단일화하는 이런 무슨 모델을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세훈 의원은 당이 김종인 위원장 레벨로서 이렇게 혼자 나홀로 리더십을 끌고 나가는 건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감동도 없고 그러니 5인 원탁회의를 하죠. 이 5인 원탁회의도 5명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또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이 다양한 움직임이 친문 아닌 야권에서 민주당 아닌 야권에서 왜 움직임이 나오겠습니까? 머릿속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도 친문 정권이 연장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뭘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할 경우에 친문 정권이 다시 연장되더라도 이걸 감내할 거냐. 친문 정권이 연장되는 걸로 해서는 무엇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열린 토론을 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나는 되고 쟤는 안 되고 쟤는 안 되고 이렇게 분열돼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증오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정도선이 다르면 흔들지 말고 서로 흔들지 말고 난 갈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